네, 여러분 여혐이란 말 아십니까? 저도 오늘 처음 배웠는데요. 여성 혐오의 준말이라네요. 자, 서울 강남역에 있는 묻지마 살인 사건 때문에 벌어진 논쟁인데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어떤 장면인가요? 강남역 살인 사건이죠. 예, 안타깝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인데요. 17일 새벽 1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강남역 인근에 있는 노래방 건물에 네.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한 23살 여성이 혼자 화장실에 갔다가 한 남성으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 CCTV 하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1층 바닥에 매트 위에 누워있는 분, 쓰러진 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발견을 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119가 출동했지만 병원에 옮기는 과정에서 이미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모습 저분이 피의자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화장실에서 남녀가 공동으로 쓰게 돼 있는 그런 화장실에서 무려 1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범행 대상을 기다렸다가 누구든 어떤 여성이든 들어오면 살해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일단 경찰 조사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요? 여자라면 누구든? 예, 그렇게 본인이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살해하려고 했었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서울 강남역 지하철 2호선이 있는 강남역 부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일단 피의자 영장 실질심사 열렸는데 이분이 진짜로 여자들이 날 무시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맞습니까? 지금 이런 진술을 한 것은 맞는데요. 네. 이분의 지금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서울의 한 신학원을 중퇴를 했고 그 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자주 무시를 당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만 네. 정신병력 치료받은 병력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저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범행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인지 원인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의 정신 상태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불러온 것인지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모자와 마스크를 썼습니다만 안경을 낀 저 피의자 너무 평범해 보이는 얼굴이고 그래서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 싶은데 손수 변호사 이분이 네. 과거에 정신분열증 치료 경력이 있다는 게 공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경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김모 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을 한 기록만 4건이 있습니다. 이제 2008년에 처음 입원했는데 그때 이제 한 달 동안 입원했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쭉 입원을 했고 가장 최근에 2015년부터 올해까지 6개월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퇴원을 할 때 그 담당 의사는 약을 계속 복용하지 않으면 증세가 굉장히 이제 그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주지시켰다고 하는데 네. 올해 3월에 이 김모 씨가 가출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이제 결국은 이제 의사의 지적대로, 의사의 우려대로 상태가 굉장히 악화돼서 이번 범행에 그냥 강력한 그런 원인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피의자 김 씨 이 사람은 결국 재범의 가능성, 뭔가 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만 과거 댓글 봐도 좀 위험천만한 장면들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 김 씨의 인터넷 댓글을 찾아보니까 여성들을 비하하는 그런 욕설을 쓰면서 남성들을 가려서 만난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만 무시해서 만나지를 않는다. 죽여버릴까? 유형 처리되겠다. 이런 식의 아주 과격한 발언들을 쏟아낸 사실이 경찰 유영철이란 그 연쇄살인범 그 사람을 맞습니다. 말하나요? 예,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좀 위험한 상태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서울 강남역 지하철역 10번 출구 바로 그곳인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정말 이유 없이 그야말로 목숨을 잃게 된 이 젊은 여성을 추모하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는군요. 예, 시민들이 저렇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이렇게 쏟아내는 이유는 이런 범행 대상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었고 내 친구가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폭발적인 위험성이 산재해 있구나. 이런 불안감들이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있다. 이런 반증으로 봐야 합니다. 박성원 국장, 이제 언제부터 우리 좀 문화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뭔가 안타까운 일을 겪은 분들한테 한 줄기 좀 따뜻한 말을 남기는 것,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는군요. 네.
특히 그 이제 저 10번 출구, 강남역 10번 출구에 인근 노래방에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수많은 글들을 저기 붙이자 해서 제한되자마자 저렇게 많은 애도의 물결이 있었는데 네. 특히 이제 저기 어제 문재인 네. 그 더민주당 대표가 네. 어제 오후에 저녁에 저기 갑자기 나타나서 네. 어떤 또 이 추모 현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놀란 시민들이 이제 뭐 트위터나 여기에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금 방문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목격담을 또 직접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장면이 어제 저녁 7시 해가 지기 전 저녁 무렵인데 문재인 대표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했다 서울로 올라와서 이곳을 찾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찾은 건데 글을 남겼는데 그게 약간 좀 논란이 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글을 남겼죠. 강남역 부근의 벽면에 포스트잇이 가득했다. 네. 다음 생엔 부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 슬프고 미안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네. 이게 지금 여성 혐오가 범행의 원인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그 해결책이 남자로 태어나는 거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또 이게 문제가 또 되자 또 문재인 전 대표가 또 이제 또 해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큰 오해가 소지가 있던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또한 네. 가로를 넣어서 이런 부분을 넣었죠. 다음 생엔 부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라고 어느 여성분이 써서 포스트잇에 붙여놓은 글을 읽었는데 네. 그런 글을 읽게 되니 현실이 슬프고 미안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서 오해를 좀 이제 불식시켰습니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다음 생엔 부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라는 것이 뭔가 여자로 태어난 것보다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더 낫다는 그 느낌을 준다는 그게 좀 논란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뭐 실제로 그런 느낌으로 쓰지는 않았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이제 그 읽은 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논란이 됐고요. 하지만 또 이제 그 가로를 쳐가지고 이제 그 해명을 함으로써 애초에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오해하지 말아달라라는 해명글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 아들, 딸 누구 하나 뭐 더 빠질 것 없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똑같이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식들인데 여성이기 때문에 생기는 범죄 이건 정말로 이제 좀 중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용 차장. 네. 새롭게 CCTV 영상 하나 나왔는데 남성이 완력이 좀 더 세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폭력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요? 예, 올해 2월 달 경기도 양주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남녀가 지금 네. 엉켜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지금 코트를 입은 여자 어린아이도 지금 보이고 있죠. 여자 아이죠? 그렇습니다. 엄마가 네. 한 남자에게 저렇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이 엉켜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때리고 나머지 한 사람 이름은 말리려고 온 거죠. 그런데 네. 주차를 하러 들어왔는데 고급 외제차를 탄 남성이 그저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멍든 장면인데 이렇게 경찰이 뭐 이런 거 신고받고 다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피해를 당한 여성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별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고 그런데 아이가 너무 끔찍한 장면을 봐서 지금 심리치료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이번 이 사건이 둘 다 서로 폭행을 저지른 흔히 말하는 쌍피 사건으로 전환이 돼서 이 여성분까지도 혐의를 받고 조사 대상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그 일방적인 폭행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손짓을 했을 때, 몸동작을 했을 때 그게 폭행 아니냐, 쌍방 네. 폭행이다라는 주장을 받아서 이제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결과적 경우에 따라서 경찰에서 쌍방 폭행으로 처리해야 이제 서로 고소 취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누가 가격을 시작했고 누가 주도적으로 했는지를 따져서 처리하는 것이 이게 결국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야 했던 두 가지 사건 좀 엮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